자, 지난기로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그 카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명만 넘어가면, 민주당 쪽으로 8명만 넘어가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가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슈가 이제 다 덮이고 오직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만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으로 진행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런 정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박근혜 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중심에 섰던 그 유승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김무성이 이런 사람들의 지금 정치 생명은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한동훈도 뭐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의 정치 생명,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든가 유승민, 한동훈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들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보수 진영의 위기가 온다손 치더라도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후에 우리 보수 진영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세력이 완전히 죽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또 카드가 나왔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그 정권 아래에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인사들을 많이 감옥에 넣은 장본인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때마침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넘어오게 됐고, 이 한동훈도 같이 따라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안보 라인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캠프 대비 선언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치 철학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 때부터 해서 그때는 물론 잘 싸웠지만 민주당을 대상으로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 하면서부터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장해찬에 의하면은 그때부터 법무부 장관 시절 때부터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지진우 법률 자문위원장은 지금 고소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초로 이 여론 조성팀이라든가 아니면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병준 기자만 지금 고소를 한 상태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두고 볼 때, 장해찬을 고소 못하는 이거를 두고 볼 때,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이제 카메라를 킨 것은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시작이 되면, 만약에 8명이 넘어가서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특검은 가결될 것이고, 그러면은, 전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로 덮일 것이다. 그 다음에 탄핵으로 갈 것이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김무성과 유승민과 같은 길을 한동훈은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은 굳건하게 오히려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차기 정권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저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한동훈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 없이 그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 같으면 일찌감치 우리가 쳐내야 된다.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사람이 계속 그 국민의힘에 남아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전국은 혼란 속으로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일단 다 제외시켜 놔야 된다. 일단 잘라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소 마음이 아프죠. 다소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한동훈이가 나름대로 잘 싸웠는데 그동안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각을 세우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최성병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계는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라낼 것은 빨리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암이 더 커지기 전에 잘라내서 그 임기 말에 가서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상처가 암으로서 암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 한동훈 체제로 계속 가서는 이건 너무 지금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그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기보다도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지금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 빨리빨리 좀 이렇게 그 소통을 좀 했으면은 그런 일이 탄핵까지 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거든요. 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을 보고 뭐 나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딱 보면 이제 알죠. 지금 한동훈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위험 요소가. 대표 임기가 내년 9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9월 전까지 뭐 지금 경찰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9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뭐 어떤 결정이 나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는 한동훈이가 그 계속 뭐 대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서 어떤 그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 과정 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가지고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이롭다 그러면 이재명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짓을 못하죠. 우리는.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국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더군다나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 그 배경이 지금 한동훈계에서 흘러나오는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그 한동훈의 어떤 그 한동훈 그러니까 그 친한계 이 라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를 하고 이들에 대한 어떤 사퇴 압박 운동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운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윤석열 그 개인이 좋아서 지키기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정권 아닙니까? 자유민주 정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이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타격감 있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